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 쪽으로 오후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와우된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전장부터 내내 코스피 상승률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을 할까 말까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살펴보겠습니다. 8%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신한의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한올바이오파마의 긍정적인 또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이뮤노반트의 그 임상에 있어서 이제 지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임상 이상 없이 3상 바로 진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연 우려 해소됐다라는 평가가 더해졌는데요. 네. 이광훈 파트너님, 한올바이오파마가 네.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주고 네. 최고가 경신을 다시 한번 또 눈앞에 두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더 뻗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한올바이오파마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아주 명확한 이 모멘텀에 대해서 소개가 된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제 시장에서 신고가 흐름이 나온다든지 강한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이 특징주와 같은 뉴스가 좀 출현되는데 오늘은 그런 뉴스가 출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뮤노바트 같은 이 개발 현황에 대한 뉴스가 좀 예상되는 것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분야보다 사실 예상되는 거는 이 ADC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리가켄 바이오가 그러네요. 상당히 좀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도 최근에 신고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ADC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미래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는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에 대한 위치를 경신한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단에 대한 매물 부담이 없는 위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또 시세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ADC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면은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연초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가장 M&A 대상 산업이 ADC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ADC 플랫폼에 대한 라인, 밸류체인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이 ADC 플랫폼을 진행하는 회사들은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 측면 본다면은 한올바이오파마도 네.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DC 플랫폼에 조금 네. 더 포인트를 맞췄을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다시 한번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그러면 이 안에서 사실 네. 신규 매수로 보기에는 다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일단은 매일매일 오른다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좀 더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예상해 본다면은 저는 현재 시총의 상위에 있는 알테오전도 괜찮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파이프라인이 넓은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올해 연초 때부터 해서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리가켄 바이오인데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네. 다 거의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핵심주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 핵심주들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분명 흔들림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방향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견조함,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역시 리가캠이다라는 네. 의견까지 한올바이오파마도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네, 아파트 이제 수능 금지곡 반열에 또 이름을 올리는 것인지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흥행에 있어서 YG 플러스가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찍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장중 무려 7%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음봉 그리는 거 보이시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까지 하는 아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 후반에 이제 이 음악을 듣고 노래 정말 좋다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로 주가가 반응하는 걸 보고 예, 저도요. 와 오랜만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오르는구나 저도요. 했는데 다 뺐어요. 그 춤 챌린지도 보셨나요? 챌린지는 아직 못 봤어요. 예,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네. 쇼츠로 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해서 YG에 대한 기대가 아침엔 좀 있었거든요. 뭐 먼저 업황이나 이 업계 미디어 엔터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꼼꼼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2024년은 뭐 다들 업황이 예견돼서 비수기일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었고, BTS 공백이라든가 뉴진스의 논쟁 등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어느 한 종목만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네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서부터 내년에는 터널의 끝이 좀 보이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소속은 아니지만 BTS는 이제 컴백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블랙핑크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5년도에 K-팝의 이제 전체 후광을 비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컴백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은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무엇보다 베이비몬스터가 11월 1일 본격적으로 정규 앨범 활동을 시작하는데 4월 1일이었죠. 뭐 이미 초동 40만 장을 발표하고 4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6개월 동안 아시아 팬미팅을 한 이후에 벌써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7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60만 장에서 80만 장 정도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고요. 만약에 100만 장 이상이 판매됐다라고 하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확인은 필요한 거예요. 예, 네. 주가 위치는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기대감은 없고 향후에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내년도 상반기를 노리는 투자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대로 이제 앨범 판매에 대한 숫자가 나온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만큼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외에 하이브도 지금 11월에 진의 솔보 앨범이 있고,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 복귀에 네.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엔터주들은 긍정적으로 보세요? 뭐 다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YG 빼고 아니요, 긍정적으로. 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건 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네네. 예. 그래도 그런데 반등이 확인할 되니까. 부분은 60만 장에서 80만 장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며칠 지금 안 남았으니까요. YG 엔터테인먼트 빠지고 YG 플러스는 상한가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YG 플러스는 조금 더 이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긴 하니까 예. 차별화된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나요? 뭐 SM이 가면 SMCC가 가든 뭐 그런 카테고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YG는 힘이 빠지긴 했지만 상한가를 지키고 있는 YG 플러스도 일단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YG 엔터테인먼트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숫자는 확인하고 가자. 다만 엔터사 전반적으로는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기대는 향후 또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VI 발동 종목도 찾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오늘 VI 장치는 평소보다는 다소 한산합니다. 큰 특징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시총 작은 종목들이 상반과 하방 VI 다수 발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진단키트 강세 급등했던 유투바이오 등이 상방 VI 발동된 점이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오늘의 VI 특징주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VR 특징주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낸 가처분 신청이 오늘 오전 기각됐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서 법원이 다시 한번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은 23일까지 진행되는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결과를 지켜본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입장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이 들린 후에 고려아연은 장중 88만 9천 원을 터치하면서 공개 매수가인 89만 원 코앞까지 갔는데요. 지금도 주가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 87만 8천 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가까지 12,000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주는 ST큐브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미국 면역 항암 학회가 열립니다. CTC는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권위의 글로벌 학회로 이번에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데요.
이 학회에 루닉과 한미약품, ST큐브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같은 국내 기업들이 참석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ST큐브는 이번 학회에서 면역 항암 연구 성과와 또 면역 항암제인 넬마스토바트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12시경에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지금도 1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별주들의 VR 발동 속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굵직한 종목 고려아연 VR 발동된 사이렌 종목으로 임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시각 87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장중에 88만 9천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인 89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차 가처분 이제 기각 소식에 7% 하락에서 바로 지금 거의 7% 상승으로 오늘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거의 이 고려아연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까지 왔다면 여기서 또 더 움직일 상방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찍히는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수냐 매도냐라고 굳이 선정한다라면은 저는 지금은 매도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려아연과 이제 영풍 안에서의 이제 지배 구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분 매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양측에서 지분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개 매수가가 89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전처럼 공개 매수가를 또 높여서 지분 싸움이 나올지 이거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사실은 이 가처분 판정을 앞두고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차익성 물량도 분명히 나왔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되돌림으로 올라왔지만은 역시나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이 수익성은 얼마만큼 크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더 이상 이제 이 노이즈에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려아연의 그룹 안에서의 향방은 상당히 좀 궁금한 내용이지만 일단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매도 의견 고려아연이 드리겠습니다. 제시한 공개 매수가 89만 원 선에 거의 바짝 네. 다가섰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운 권역까지 왔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슬슬 매도하는 전략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살펴볼까요? 오늘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리포트 효과를 받으면서 장 초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제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요. 거의 20% 넘는 급등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주 내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종목인데 리포트 효과도 있었고 또 워낙 시총도 작다 보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제닉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뭐 2달 만에 5배 올랐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 매력도가 이 주가 시세에 묻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미 막 보여집니다. 반영 거의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고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있는지를 가늠해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공부 정도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뭐 9년 만에 화려한 비상이라고 리포트 제목은 나왔는데요. 최근에 OEM, ODM사들에 대한 화장품 저가 화장품 판매 OEM, ODM사가 주가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그런데 제닉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이드로겔 마스크 이게 벌써 9년 전 유행하던 제품이거든요. 하유미 팩이라고 들어보신 바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효자 상품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북미 판매 1위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제품에 납품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마존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바이오던스라는 회사의 바이오 콜라겐 딥 마스크를 제조하는 게 제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상황에서 진입이 가능한지 그러한 것들이 오늘 리포트에 녹아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수주가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가 중요한데 내년도가 영업이익이 약 한 33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가 약 한 380% 정도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300억 정도면 PER 5배 정도니까 싸다라는 투자자들이 오늘 리포트를 보고 네. 매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릿고개 넘은 건 확실한데 내년도 1, 2분기 때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이 가질 때가 매수 포착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일단 부담스럽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갭을 띄우고 급등에 나왔다 보니 그리고 저점 대비로도 진짜 확 올라오면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온 만큼 제닉에 대해서는 좀 숨 고르는 시간을 기다려보자. 다만 추가 상승 여력과 밸류에 있어서도 충분히 접근 유효하다라는 네, 의견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제닉의 비상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일단 매수에 대한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주내에서 강했던 제닉까지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기택 이사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